발목이 손상이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발목은 회복이 늦는다는 거. 발목을 수술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훨씬 회복이 늦기 때문에 적절할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잘 올 수 있다. 발목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자,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궁금한 사항들 댓글 받습니다. 특히 저희 최연소 구독자 배재원 씨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발목 통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어깨, 목, 허리, 무릎 네. 이런 데 비해서 발목은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발목에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발목의 병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마지막에 나타나는 병이에요. 네, 마지막에.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이나 무릎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0, 70대 되면서 이제 발목의 병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발목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거 말고도 스포츠 손상과 혹은 발레나 이런 발을 많이 쓰는 직업들에서 아주 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뭐 등산 같은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혹은 여자분들 하이힐 신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을 겹치는 일이 많죠. 그러면서 발목이 손상이 많이 오죠. 그래서 발목이 손상이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발목은 회복이 늦는다는 거. 그래서 발목은 수술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훨씬 회복이 늦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더 많다는 거. 그다음에 또 발목 자체는 일단 발목이 안 되면 다른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발목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사실 네, 발목 비는 경우는 네. 종종 있어서 네, 오히려 큰 부상으로 여기지 않고 네, 좀 이따가 낫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발목이 삐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죠.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네. 많고, 그다음 주로 이제 외축으로 이제 넘어지는 게 많고 외측? 외축보다는 외축인 경우에는 또 저절로 잘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부어요. 그다음에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라고 하면 네. 반드시 병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로부터 손상을 받은 다음에 회복이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운동이나 적절한 운동 치료나 물리치료나 이런 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너무 오랜 동안 고정이 되고 오랜 동안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퇴화를 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손상이 왔는데 그게 복숭아뼈 아래에서의 손상은 저절로 보통 회복이 되는데 네. 복숭아뼈 위쪽에 인대가 손상이 됐다면 이거는 반드시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기부스를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안정한 발목이 되어서 이것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절할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잘 올 수 있다.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고정을 하거나 안 움직이는 예. 것도 치료 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적절한 시기에 잘 발견하여서 잘 치료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삐끗했을 때요. 통증이 좀 계속되면 이 힘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발목 바깥쪽 통증 네, 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발목 바깥쪽의 문제는 이제 관절염이 있을 거고, 관절염. 그다음에 힘줄의 병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발목을 삔 후에 남는 그 예를 들어서 족근동증후군 같은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발목 외측 통증이에요. 여기 보시면 발목에서 자 여기 힘줄이 그리고 복숭아뼈라 그러잖아요. 네. 복숭아뼈 뒤를 따라서 힘줄이 이렇게 내려와요. 두 개의 페로니우스라는 힘줄이 두 개가 긴 것과 작은 것이 있어서 네. 여기 하나가 보면 하나는 발바닥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지금 제가 만진 부위에 통증을 많이 느끼죠. 네. 그죠? 요거는 이제 힘줄의 병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삐었어요. 네. 겹질렀는데 이 부위가 붓거나 아픈 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죠? 여기 아픈 분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네.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발목 삔 후에 회복된 거 한 3개월쯤 후에도 계속 아프다는 분들 중에서 여기를 불러서 아픈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족근동 주근이라고 여기 동그란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연결돼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연골이 다친다든가 신경이 손상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부위가 아픈 거를 족근동 주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족근동 증후군. 실제로 상당히 흔한 것 중이고 실제로 요 힘줄염 다음으로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되고 회복이 잘 안 되고 발목이 불안정하게 남게 되면 발목 사이에 관절 사이가 닳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발목 외측의 통증은 힘줄의 병, 족근동 증후군, 관절염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세 개가 다 치료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발목이 삐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운동으로 회복을 빨리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으면 운동 치료라든가 네. 수기 치료라든가 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치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오랫동안 놔두게 되고 이것이 긴장된 상태가 오래가 된다면 네. 아주 빠르게 관절이 망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네. 힘줄의 문제가 네.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이제 통증이 계속된다. 네. 힘줄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긴장된 것들이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긴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고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발목이 맨 처음에 다쳤을 때 찜질을 하겠죠. 냉찜질을 하다가 네. 온찜질을 하다가 그다음 붓기가 깔아앉기 시작하면 운동 범위 넓히는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위에 긴장된 부위가 있으면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겠죠. 전기자극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이건 또 워낙 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찜질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냉찜질을 하냐 온찜질을 하냐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운 거 먼저 하다가 뜨거운 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첫 번째는 예. 우선은 붓기가 심할 때는 차가운 찜질이 반드시 도움이 되죠. 붓기가 심할 때. 그러나 이제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제 혈류가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때 네. 온찜질이 좋고요. 또 순환을 온찜질과 냉찜질은 번갈아 하게 되는 걸 자체는 신경 자체에 자극이 되고 빨리 재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찜질을 좀 부지런히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찜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운동 방법들. 제일 중요한 운동 방법은 이 발목의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뒤쪽에 아킬레스 네. 힘줄 이 부위가 긴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괜히 지금 얘기하면서 발을 좀 움직여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발목 통증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 좀 주변에 있었는데 저 오늘을 계기로 얘기를 좀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중동분들 중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중동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비만이거나 운동이 없는 적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축구를 한다거나 뭐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다치는 분도 많고 또 중동 여자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많이 신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겹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로 인한 통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족저근막염 이런 것도 많이 흔한 병 중에 하나고 그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 그 아주 친한 친구 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친구. 말렉 씨, 예. 그 말렉이란 분은 저기 뭐야 이런 투자를 유치하는 그리고 큰 투자한 은행의 그 기관장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을 아주 자주 초청으로 많이 오고 하는데 뭐 수십조 원을 막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남의 돈이지만 대단한 분이시네요. 엄청난 발도 건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뛰어다녀야겠죠. 투자자도 유치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정말 뛰어난 그 다음에 또 인간성은 너무 좋은 비즈니스 감각 다 탁월한 아주 영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발목이 좀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잘 못 걷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족근동 증후군이라고 이 부위가 아픈 거죠. 발목을 몇 번 겹치는 후에 이 부위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는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에 조금만 한 50m 걷다 쉬고 아이고. 뭐 10m 걷다 쉬고 아우, 이렇게 너무 괴롭겠다. 이런 산책이나 이런 것도 잘 아이고, 못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한 수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많이 지쳐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위의 통증은 이게 오랫동안 감작이 돼서 네. 머릿속에 기억돼 있는 것이 너무 큰 것이지 실제로 이 근처에 MRI 찍어서의 병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웨이트 환자 중에선 저희 병원에 처음으로 왔었던. 어. 네. 이게 아마 지금 한 8년쯤 된 것 같은데 쿠웨이트 환자분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근데 이분이 이제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뛰어나신 분이고 다 좋았었는데 그때 치료비가 비싸다고 약간 툴툴거리는. 그러나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많이 좋아져서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비싼다라는 식으로 툴툴툴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이게 발가락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게 발이 안쪽으로 모여진다라고 하면 이미 예. 이 아치가 떨어진 걸 의미합니다. 아하. 이 발을 아치를 잡아당기는 힘이 떨어지면 이게 또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망가지고 아. 네, 고관절까지 영향을 받고 아치가 떨어진다는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